너무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이제 다시 고점 찍을 때는 그땐 조금 현금을 좀 늘려가세요. 저는 해운보다는 조선을 더 좋게 봐요. 그래서 조선업종은 올해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엔 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이제 진단키트. 네. 이게 지금 요새 갑자기 또 확 뜨고 있어요. 백신 관련주들. 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했는데 특히 자가진단키트. 네. 이게 드디어 있긴 있네요. 이런 그러니까 게. 자가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국내에선 지금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은 원래 임상 3상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그 전에 긴급하게 이제 쓸 수 있게 그냥 해준 거고, 쓰면서 이제 이 회사들은 계속 임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두 회사가 그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SD 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 이 두 기업이 일단은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고, 아마 5월부터 약국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약국 가셔가지고 한 가격은 10,000원 정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그냥 사가지고 집에서 자가진단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PCR 검사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그렇죠. 수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한 15분 내외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제 매출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자가진단 키트가 나왔을 때 과연 5월부터 좀 판매가 가능한데,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 같고, 이미 또 해외에서도 이미 이걸 수출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 측면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이미 주가들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네. 지금 또 이거 맞아요. 뜨네. 예. 그러고 또 지금 들어갔던 고점에 물릴 것 그리고 같아서. 이게 어차피 자가진단 검사 키트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또 이게 상충하는 게 뭐냐면은, 화이자 백신 또 2천만 명분을 지금 정부가 확보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이자는 게임 체인저예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명분이면은 어쨌든 4천만 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천만 명이 2번 접종할 수 있는 그거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그 백신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일단 맞을 수 있는 양은 대부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키트와 백신 이 확보, 이건 서로 또 상충되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흥분하셔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것도 논란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쓸모없다, 뭐 돈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잠깐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무증상자를 빨리 찾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가진단 이제 검사 키트를 상용화되면 이게 가벼운 증상이나 무증상자를 검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바이러스 검출이 이게 많아야 이게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증상자나 이렇게 가벼우신 분들은 바이러스 그 검출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하게 이걸로는 검사가 안 되고 PCR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최소 51% 정도는 충분히 감별 가능하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게 서로 좀 논란들은 있는데, 일단 식약처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무증상자 감염을, 그러니까 무증상자 중에, 그러니까 그 감염자 중에 무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이 좀 어렵다고 식약처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별검사소 가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좀 100% 진단받을 수 있는 그렇죠. 길이다.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는 일단 100%로 이걸 모든 걸 제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용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보건소 가면은 공짜인데, 네. 이걸 내 돈 주고 내 돈 주고 하진 사야 돼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고급 술집 유흥업소 네. 이런 데서 이제 구비하고 해주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얼마나 시장 규모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좀 예. 따져보면은. 예. 근데 이제 일단 뭐가 부리는 뭐 테마 뭐 열풍이 불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것도 되게 좀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얼마 전만 해도요,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진짜 그 상담을 많이 받은 게 진단키트 정말 많이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 좀 조금은 기다려 보자. 왜냐면 이제 엄청나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사야 되나? 그러니까 탈출해야 될 텐데.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이거 탈출할까요? 이러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또 그때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 이제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거슬려라. 그러면 남들이 살 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쉽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지금 시장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이제 조선, 해운 뭐 이런 쪽을 언급하긴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해운, 조선 상당히 강한데요. 기계도 그렇고. 이게 해운이 이제 올해 초에 운임지수가 급등하고 나서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고 이제 배가 원활히 공급이 되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빠졌는데 수혜주 운하가 컸던 것 같아요. 거기 사고가 발생한 후로 운임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겨버렸고요. BDI 지수라 그러죠. 이제 컨테이너선 말고 우리 그 목재라든가 뭐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그 배가 이제 벌크선인데 이게 BDI 지수로 나타내거든요. 이 배의 운임 지수가 진짜 지금 요즘에 갑자기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MM뿐만이 아니라 페노션까지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운임 지수가 여전히 지금 배가 부족해요.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저는 해운보다는 조선을 더 좋게 봐요. 왜냐면 해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고 있는데 해운 업종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렇지. 선주들이 발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발주의 수혜는 당연히 조선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다음 타자로 조선업종이 바톤 터치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운보단 조선을 보자. 근데 이제 조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을 그냥 단지 이제 해운이 그 선사들이 발주를 해서 올라간다는 그림도 좋은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선박 쪽으로 기후 정상회의가 끝났는데 그렇죠. 지금 배에서 엄청나게 유해 물질이 엄청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IMO 2020이라는 제도도 시행했는데 사실은 지금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그 그러니까 이 벙커CU에서 황이 많이 나와요. 그걸 없애면 되는데 그러면 LNG 연료 쓰면 돼요, 그냥. 근데 LNG 연료를 쓰는 선박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쉽게 못해요, 솔직히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강제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후정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선박도 이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탄소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 되게 많거든요. 선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연료가 워낙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강제로 규제 또 탄소세 너네 매겨버린다 이래버리면 분명히 선박도 이제 선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벙커CU 옛날 배 하려다가 LNG로 바꿔야 돼요. LNG 추진선. 그 다음이 뭐냐면 뭐 LPG 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암모니아 선박. 암모니아도 되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그 끝판왕이 그거죠. 수소 선박까지.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선박 뭐 현대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다 그림들이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LNG 추진선부터는 중국이 지금 못해요. 기술력 기술이 때문에. 안 돼요. 예, 그 수주를 옛날에 받았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못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도 빅사이클이 오는 것 같고 빅사이클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항상 중국의 진입이었거든요. 우리가 제일 겁내는 게 중국이 뒤따라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PER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중국이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조선업 우리가 사양 산업으로 생각했던 게 저가 경쟁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맞아요, 이거였는데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고급 선박으로 이제 가야 되고 이게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못 뛰어들면 그럼 당연히 무주공산이거든요. 일본도 그렇죠. 안 해요. 그럼 PER은 이거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이익도 이익인데 그래서 조선업종은 올해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에 뭐 하나 정도는 꼭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근데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조정 타이밍을 좀 이용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조선 3사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
해양조선, 한국조선해양. 조선해양, 그 다음에 대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중에서 그때 한국조선. 왜냐하면 이제 본다 그랬죠. 대우조선해양은 M&A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근데 돼가지고. 오르는 거는 또 그게 또 가볍게 오르는 것 같아요. 오르긴 하는데 그리고 삼성은 좀 아쉬운 게 삼성이 나쁘다가 아니라 수준 잘하는데 자본 잠식 우려가 있잖아요. 그 CFO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재무구조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불안해서. 재무 리스크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이게 안 되면 유상증자 또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재무 리스크가 제거되는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조선 애널리스트도 그걸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드릴십. 드릴십. 드릴십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소송이 아직도 걸려 있는데 비용 처리가 계속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러네요. 조선 하여튼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하도 그 요새 많이들 물려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되나? 뭐 계속 맨날 그 걱정이죠. 지난주도 이 걱정, 이번 주도 이 걱정. 근데 왜냐면 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또 해운도 보니까 또 많이 오르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근데 쉽지 않네. 해운은 좀 쫓아가지 마시고. 해운은 H&M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그거는 왜냐면 5만 원, 6만 원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10% 오르고 꼭지 치면 장기간 고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사이클 산업은 내가 잘못 사이클 타버리면 엄청난 고생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막 사이클이 도는 게 저는 조선주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설사 그냥 지금 물리더라도 조선주가 저는 더 편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업종으로 하시고, 근데 조선업종 중에서 이건 있어요. 내가 조금 부담된다. 요새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중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어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선사를 다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잖아요. 물론 그렇죠. 현대오일뱅크가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가려지긴 하지만, 근데 유가도 그렇게 나쁜 분위기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저평가된 거 중에서는 중공업 지주도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다 연결되기는 하는데 지난주 그 강판? 포스코 강판? 네, 포스코 이 철강 쪽이 괜찮았잖아요. 동국제강도 그렇고 괜찮죠.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주가들이 올라서? 워낙에. 포스코 강판도 이틀째 뭐 폭등을 해버렸고, 그렇지. 실적이 그때 확인해 보니까 작년 전체 이익이 160억 정도 벌었는데 1분기에만 120억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다만 이틀간 또 급등하면서 그걸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강도 이제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도 철강하면 알아요. 옛날에는 철강하면 아이고 경기 사이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날 중국이 막 증산하고, 근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들 보시니까 철강 좋은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감산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고, 약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 식상해요. 알아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또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을 보여야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철강주는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또 지난주에 분명히 이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 지금 이제 고점에 물린 거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실적이 올해는 좋으니까 한 번은 고점 버티면 된다. 네. 근데 너무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이제 다시 고점 찍을 때는 그땐 조금 현금은 좀 늘려가세요. 일단 왜냐하면 타이밍이 좀 불편한 자리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그거죠. 지금 이렇게 물렸을 때 조금 이제 하락하니까 이거 물타기를 해야 되냐. 아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첫 하락인데 여기서 그냥 너무 섣불리. 그 말이 더 무서운데? 그럼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주가 모르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조정 끝나고 내일부터 날아간다 이 생각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산다는 건.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들로 발생하냐면, 오늘 빠지고요, 주가는 안 빠지는데 옆으로 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 진짜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니까 차라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조금 기다렸다가 좀 한번 추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뭐 그게 어떤 그 단기 어떤 테마에 의해서 오른 건 아니니까 실적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고점에 물려도 팔기를 줘요, 설사. 근데 이제 내가 뭐 어떤 정치 테마라든가 일회성 테마 있잖아요. 여기서 꼭지에 물리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철강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펀더멘털로 갔으니까. 다만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도 보셨잖아요. 그 좋은 기세가 너무 오버해버리니까 지금 쉬는 것처럼 지금 철강주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니까 좀 쉬어가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또
그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언제 오를까요? 이런 고민이 많으시더니 네네. 주가가 또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 종목들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고민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계속 어쩔 수 반복 없어요.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AP 시스템이라는 회사 혹시 한번 볼까요? 네, 그런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AP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OLED 장비 업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몇 년간 지금 4년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중소형 그 OLED 그쪽인데 이게 투자를 오래 한다 안 한다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데 월봉에서도 그렇고 주가 거의 바닥입니다. 이게 그 2017년도 그때 투자 사이클 때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59,0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이 얼마냐면 3만 원이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 고점도 회복이 못할 정도로 주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못 오를 때 저는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주가는 이게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옆으로 가는데 이게 빨리 가면 좋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언제 그렇죠. 움직일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시고 들고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가 왜 이런 이제 OLED 장비주를 왜 선호하냐면 작년까지 별로 안 좋았어요. 일단 그래서 괜찮아요. 잃을 게 없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이 올해 하반기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샤오미 나왔죠. 화웨이도 나온다고 하고, 애플은 2023년. 그러면 폴더블 폰에 다 OLED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2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번 주 28일 날인가요? 갤럭시 그 노트북 있죠. 노트북을 공개를 해요. 그 언팩 행사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 아마 OLED가 탑재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OLED가 옛날에는 그냥 스마트폰 딱 하나에만 들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지고, 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 증설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팔려가지고. 왜냐면 LCD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OLED랑 옛날에 가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비쌌는데 LCD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의외로 LCD 가격 살 바엔,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내가 소나타 살 거 그랜저 사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해외여행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LCD TV 살 거면 비슷한 가격이면 한 돈 50만 원 더 주고 그냥 OLED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OLED 업황이 생각보다 하반기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지금은 안 갈 때 오히려 기분 좋게 모으셔야지, 안 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근데 스트레스 받으실 거면 정리하셔야죠. 지금 잘 가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을 땐 또 겁나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야지 그래서, 사지.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저도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AP 시스템을 내가 보면서 제 의견에 공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가지도 않았는데 뭔 공감이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난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은 또 팔고 다른 거 지금 잘 가는 거 사시겠죠. 예, 뭐 해운줄 사실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불나방처럼 쫓아만 가가지고는 전 수익 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앞으로 언젠가는 가니까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근거는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을 만한 장기로 보유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유가 명확한데 보유를 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삼성이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판단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주식에서 그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식에서 내가 100%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사실 어디 있어요. 근데 예상한 대로 내가 맞았을 경우에는 뒤에 엄청난 보상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확인하고 나중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움직일 때. 근데 나는 안 갈 때 미리 사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근데 그거에 따른 대가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손해도 보지만 그 다음에 보상은 엄청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AP 시스템은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 전방 산업인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네, 맞아요. 이런 데서부터 지금 막 그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아이패드 프로인가 거기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거기 미니 LED 뭐 공급하면서 뭐 되게 좋아지고 예, 있다는 LG 뭐 그런 얘기도. 디스플레이가 LCD도 하니까 미니 LED는 일단 LCD거든요. LCD? 그쪽에도 들어가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또 좋은 게 그 애플 아이폰은 다 OLED거든요. 거기에 원래 삼성이 거의 다 납품을 했는데 작년부터 LG가 조금 넣었어요. 근데 올해는 훨씬 많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LG는 모바일도 잡고 대형 OLED TV도 둘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은 아직 OLED TV는 아직 안 해요. 근데 올해 연말부터 삼성도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증권가에선 돌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진짜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OLED. 그걸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건 호재인 건가요? 호재죠. 왜냐하면 투자를 들어가니까. 그럼 장비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OLED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어렵냐면 확인하면 이미 날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 3년 동안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니까. 그럼 주가 빠져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감당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 근데 그걸 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제가 왜 좋게 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9,000원에서 3년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싸다. 예, 그러니까 잃을 건 없다. 설사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하방이 단단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기도 하나 21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인 분이 계시는데, 예, 한번 봐주시죠. 삼성전기는 좀 약간 그때 예전에 올라갈 때 사셨나 보네요. 고점에 물리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왜 안 가냐면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하고 MLCC잖아요. 이게 다 모바일 기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 수 있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원래 MLCC도 지금 가격 인상 얘기 있고 스마트폰 쪽도 지금 사실은 이 카메라가 점점 고사양하고 있고 그 애플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기가. 아, 그래요? 왜냐면 중국의 오필님이 원래 애플 벤더 중에 하나예요. 카메라. LG 이노텍하고 그다음에 샤프랑 오필님 3개가 넣어요. 카메라를. 애플에. 근데 LG가 제일 많죠, 물량이. 근데 오필님이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 이 인권 탄압 있잖아요. 다 서방국에서 그쪽 네. 지역 그 물건들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진짜 공급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삼성도 일부 받았었나 봐요, 옛날에. 삼성마저 차단. 그래서 오필님은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어디 공급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공백을 누군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애플 입장에서는 벤더를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품질 좋은 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MLCC는 지금 쇼티지가 맞습니다. 계속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장 쪽도 열리니까. 그래서 작년에 22만 원까지 랠리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는데 잘 기간 조정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역시 지금은 좀 모아 가시고 2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 한 증권사에서 이게 증권사마다 약간 의견은 다른데 하나금융투자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목표가 29만 원 정도 제시했으니까 그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엔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투자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보시고 특징을 아마 네, 맞아요. 큰 어떤 고민 없이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 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늦게라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